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한 코로나19.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자가 돼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인데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수장이 선임됐습니다. 33년 신용보증 내공으로 전북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전북신용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코로나19 상황 속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정식으로 지사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 한 2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 과정은 참 재미있었는데 그날 임명장 받고서는 참 머리가 무겁고 마음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착잡한 느낌도 들고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상당한 그런 중압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보증재단이 와서 보니까 조직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재반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믿고 앞으로도 작년과 같이 계속 우리 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께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무려 33년이나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데 이 경험을 이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녹여낼 텐데 어떤 방향을 세우고 계신가요? 사실 신용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직접 은행에서 담보가 좀 부족하다거나 약간 그 신용이 좀 낮았을 경우에 특히 이제 1금융권에서 그 대출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신용을 보완해서 그분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서 평상시처럼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인데요. 저희 신용보증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전라북도에 약 한 9천억 원 정도를 보증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다소나마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되는데요. 금년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보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 어려움이 좀 더 가속화되고 계신 분들은 다시 찾아주셔서 저희 신용보증을 이용하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북 경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전북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라북도가 아마 전국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 밑으로 몇 군데 없습니다. 강원도, 대전, 그다음에 그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제주도 이 네 군데만 저희보다 GRDP가 좀 낮은 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아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전북을 추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북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사실 핵심 산업이 없는 게 우리 전북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이제 현대중공업 그 문제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군산 지역에 사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고요. 그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제 그 약한 경제가 더 많은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자금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장 기반이 탄탄하지도 않는 게 사실 전북의 경제 현실입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에서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는 가장 그 튼튼한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혹시라도 이 이상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고요. 앞으로 미래 다가올 그 새만금 부분이 좀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만 어느 정도만 좀 풀리면은 앞으로 향후 한 10년 안에는 그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봐야 할 텐데요. 가장 큰 악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입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클 때 이제 어떤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일단 작년에 전체적인 규모는 약 한 4만 개 업체에 저희가 한 9천억 정도를 지원했고요. 이제 세세하게 따져 보면은 금융 사각지대 있던 분들, 금융 사각지대라고 하면은 그동안 여신 제한업종들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가령 뭐 대표적으로 일반 유흥점, 유흥주점 같은데 그런 데서는 보증이 안 됐었는데 그런 곳까지 저희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지원해드렸고요. 뭐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업종, 뭐 규모에 상관없이 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제가 보증을 다 해드렸고 특히 작년에 특히 뭐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서 네. 보증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3, 4, 5, 6, 4개월 동안은 거의 뭐 보증재단 식구들만 가지고 일 처리가 안 돼서 금융기관, 일반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이쪽 전라북도에 금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힘을 좀 보태주셔가지고 슬기롭게 잘 넘겨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희는 그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사정이 좀 완화될 걸로 돼서 아마 평상시 네. 수준으로 이제 보증을 지속하되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특히 자금이 바닥나신 분들이 또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상황 기한이 돌아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도 해드릴 예정이고 있고요. 또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원 가능한 범위 한도가 이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인데 좀 여유가 있으신 그 한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증도 해드릴 거고 그래서 또 우리 도내 소상공인들이 적어도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폐업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네. 네, 아까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또 무작정 지원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관련 보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매출액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 다음에 임대료를 지금 못하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저희가 이제 최소 기준으로 보면 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한 7등급 이상 정도만 되면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저희로부터 보증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하에 이제 계신 분들은 또 별도의 어떤 트랙을 마련해서 또 한 번씩 저희가 보증 지원해 드리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뭐 전 소상공인들이 오시면 그래도 뭐 대부분 뭐 작년에 그 한 4만 건 중에서도 거의 뭐 반송 없이 많은 분들 거의 다 해드렸다라고 그런 얘기 들었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만이라도 좀 최대한도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 뭐 넉넉한 금액이 아니어도 긴급 자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지만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든지 또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원이 간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검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무한대로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업체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 네. 매출액 수준도 다르고 또 필요한 자금 저희가 이제 별도로 그걸 산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 한도 범위 내에서 해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낮은 체급한테 큰 짐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자기 체급에 맞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특히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한도 범위 내에서는 여러 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한 업체가 자기 필요해서 1,000만 원 받았을 경우 그 이후에 또 와서 뭐 한 2천 더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그 기업한테 우리가 지원해 드릴 수 한도 범위 내에서는 뭐 여러 해 나눠서 지원해 가는 오히려 더 그게 바람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중복 지원이라는 게 신보 기보하고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한도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중복 지원은 거의 일어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대상도 또 점차 확대를 하고 네.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신 제한 업종까지 저희가 풀어서 보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는 소상공인만 원칙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소기업, 중기업까지도 특히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기업까지도 저희가 보증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기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게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기대가 커지는 만큼 또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신청하신 분들은 경험이 한 번이지 않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수많은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이게 그 보증이 속도가 있게 나가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보통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정도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지원을 하느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느냐,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 그다음에 보증을 받아가도 불만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또 불만이 있는 거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만이 있는 거고, 또 늦으면 늦은 대로 불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시키는데 사실은 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직원들한테 항상 우리 찾아주시는 고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 말투부터 시작해서 얼굴 표정, 몸짓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고맙게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많이 좀 노력해달라. 어렵지만 저는 항상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도, 우리 직원들의 태도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불만족스럽다도 그런 태도를 통해서 좀 만족을 드려라, 그런 쪽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지난해 초만 해도 사실 내년이 되면 2021년이 되면 그래도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갈수록 더 어려움이 커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 편인가요? 네, 우리 이제 신용보증은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각오를 하고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손실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용보증 제도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또 도와 그다음에 각종 금융기관들의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 배수 범위 내에서 제가 항상 보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령 뭐 이렇게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를 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손실은 안 났으면 좋겠지만 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때로는 성실 상환자에게는 감면 조치를 해주기도 하셨다고요. 네. 정말 성실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채무 감면도 해드리고 또 그분들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재기 지원 보증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개 성과가 좀 있었고요. 사실 이제 요즘 뭐 사업을 해서 실패하고 싶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원된 자금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전체적인 사회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분명히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대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일단은 경제 활동에서 물러난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찾아오신다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기업이 아닌 전통시장 상인, 이분들도 특례 보증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분들한테 굉장히 단비 같은 소식일 텐데요. 네, 그 전통시장에서 하시는 상인분들도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 보증 지원 당연히 보증 지원 대상이 되고요. 자, 특별하게 이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좀 주고 있는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자 보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실질적으로 약 3%다. 그러면은 뭐 1%만 본인이 부담하고 한 2% 정도는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특별한 그런 보증도 있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또 그에 맞게 뭐 다른 데보다는 조금 자꾸 전통시장이 좀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그런 방식의 보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종 보면 또 명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긴급 자원을 또 지급하기도 하던데요. 그럼 지난 설에도 역시 그런 지원이 있었을까요? 네, 이제 명절 되면 아무래도 자금 수요가 많이 필요하죠. 네. 각종 뭐 또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 거래처도 명절을 세우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긴급 운영 자금으로 해서 올해도 아마 한 170억 원 정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명절 전에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는 언제든지 일단 오셔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안 오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통해서 좀 많이 아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셔서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올 때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도 매우 분주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할 때 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재단의 설립 취지 목적과도 부합할 것 같고요. 올해는 서민금융복지센터 업무도 이제 함께 하게 된다고요. 네, 서민복지센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 실패 하신 분들, 경제 활동에서 자기 사업을 하다 실패하신 분들이 마지막에 채무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네. 뭐 파산을 한다거나 면책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신용 회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절차를 잘 모르세요. 뭐 소상공인 하신 분들이 자기 사업만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채무 정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채무 정리해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좀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련 기관에 연결해서 그분들이 좀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저희가 채무 조정을 해주는데 한 300억 정도 이상 채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특히 성실 실패자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마지막 폐업을 할 때 폐업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무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저희가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업까지 보증 지원에서부터 마지막 그 채무 정리까지 네. 할 수 있는 그런 일괄적인 체계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내에 이 전북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더 늘리기도 하셨다고요. 네. 작년에 세 군데를 더 확장을 했습니다. 김제하고 진안, 그 다음에 덕진 쪽에 해서 네. 저희가 총 이제 8개의 보증 지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원거리에 떨어져 계셨던 분들, 사실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1인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같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멀리까지 나오시기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가까운 곳에 저희 지점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쉽게 저희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점을 좀 몇 군데를 더 개설을 했고요. 더구나 특히 그 외에도 지점이 없는 곳에 지점이 없는 그 무주나 장수, 임실, 순창 이런 곳에는 출장소를 개설을 해서 일주일에 한 반나절 정도는 상주해서 그분들 면담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이제 마지막에 서류도 받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지점을 많이 늘려서 해드리고 싶은데 또 여러 가지 또 뭐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단위는 저희가 다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진안까지 해서 점차 앞으로도 이제 여건이 된다면 또 좀 더 확장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또 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내 각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지역 밀착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전라북도에 6개 시하고 8개 군, 그래서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각 지역마다 소상공인들의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사업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마다 다른데 그분들에 맞게끔 각 그 지자체하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 보증 지원을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증 지원을 해드릴까, 또 어떤 분을 위해서 좀 특화된 보증을 지원해드릴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주 좀 세밀하게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특화되게 해서 별도로 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도 가지셨습니다. 임해보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네. 사실 그 피하고 싶죠. 근데 또 인사청문회 순기능도 사실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뭐 신용보증기금에서 33년을 한 길만 살아오고 되게 단순한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사회에 내놓을 만한 그런 캐리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문회 가서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다양한 뭐 사회활동 경험도 부족하고 또 전라북도 내에 저희는 이제 전에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의원분들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실상 그 대면하는 차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제가 뭘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하게 됐고, 또 많은 분들 한꺼번에 또 알게 되는 계기도 되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검증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재단 업무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뭐 피하고 싶었지만 막상 닥쳐서 겪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계기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실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2002년도 1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만 18년 동안, 이게 18년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수장으로서 당연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좀 많이 높여야 되겠다 해서 아마 제가 연수 쪽에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리 사옥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앞으로 3년 안에 갖춰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한테 정말로 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는 것은 뭐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색다른 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조만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서비스에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살다 보면 가장 힘들고 지치는 순간에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전북 토기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